간디와 어린이. 인도의 간디, 곧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크게 받는 인물이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었습니다. 사탕을 먹지 말라고 제가 아무리 타일러도 이 아이가 저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뜻밖에도 간디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한 달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말해주지요. 아이 어머니는 의아스럽게 생각했지만 간디의 말대로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간디에게 갔다. 이번에는 간디가 자기 아들을 타이를 줄 알았다. 그런데 간디는 또다시 이렇게 말했다.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아이의 어머니는 실망스러운 듯이 이렇게 물었다. 또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아이 어머니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으나 참고 있다가 한 달 후에 또 갔다.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그제야 간디는 아이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간디에게 약속했다. 그것을 보면서 아이의 어머니는 간디에게 물었다.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왜 2달씩이나 걸려야 했나요? 간디의 대답은 이러했다. 실은 나도 사탕을 좋아해서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사탕을 끊는데 2달이 걸렸답니다. 모범이 가장 좋은 교육임을 보여주는 일화였다. 어부지리. 고사성어에 어부지리라는 말이 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바닷물이 썰물로 빠져나가자 바닷가에는 갯벌이 넓게 펼쳐졌다. 큼직한 조개 하나가 자기의 뚜껑을 활짝 열고 물을 토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먹이를 찾고 있던 도요새 한 마리가 입을 활짝 벌리고 있는 조개의 보드라운 살을 보게 되었다. 도요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부리로 조개의 살을 쪼았다. 도요새는 조개의 속살을 입으로 꽉 움켜쥐고서는 잡아당기려고 했다. 그러나 아픔을 느낀 조개는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뚜껑을 닫아버렸다. 도요새는 자기의 부리를 조개의 입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워낙 조개가 단단히 물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빠지지가 않았다. 도요새는 숨이 답답해옴을 느꼈다. 결국 도요새는 조개에게 이렇게 사정했다. 조개야, 입을 좀 벌려라. 숨이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내 부리를 놓아주면 나도 내가 쪼은 너의 살을 놓아주겠다. 그러자 조개는 도요새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어림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네가 먼저 내 살을 쪼았으니까 네가 먼저 내 살을 놓고 내게 정중히 사과해라. 그러면 나도 너의 부리를 놓아주겠다. 야, 이 멍청한 친구야. 네가 내 부리를 꽉 조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네 살을 놓을 수가 있느냐? 잔소리 말고 어서 빨리 입을 열란 말이야.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안에 어부한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횡재냐 하면서 꼼짝 못하고 있는 도요새와 조개를 모두 잡아서 구럭에 넣었다. 이처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가 다 망하는 법이다. 두 사람이 싸우다 결국 엉뚱한 제3자가 덕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고집을 세우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자신을 잃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친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한 명은 시장에서 구두를 만들며 어렵게 살았고, 다른 한 명은 소 장사를 해서 괜찮은 생활을 했다. 그런데도 소 장수는 자기 친구가 만든 구두가 탐이 나서 이 구두 저 구두를 신어보며 눈치를 살폈다. 그래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소 장사하는 자기 친구의 정신을 고쳐주려고 한 가지 장난을 치기로 했다. 어느 날 소 장수가 소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소 장수는 언덕을 넘다가 길가에 자기가 좋아하던 구두 한 짝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구두 한 짝을 신어보았다. 너무도 멋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결국은 한 짝밖에 없다는 것에 실망을 하고서는 그 구두를 멀리 풀밭으로 던져버렸다. 그런데 그가 언덕을 넘어서 빠져나가는데 또다시 조금 전 자기가 버렸던 구두에 다른 한 짝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누군가 그 구두를 사가지고 가다가 한 짝을 잃어버리자 나머지 한 짝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가 사가던 소를 소나무에 메어 놓았다. 그리고는 좀 전에 자기가 버렸던 구두 한 짝을 찾으러 뛰어갔다. 잠시 뒤 그가 돌아왔을 때는 메어 놓았던 소가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다. 구두 한 켤레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찾다가 그만 구두 수십 켤레를 사고도 남을 소를 잃어버린 셈이 되고 말았다. 그는 시름에 쌓여 구두가게를 찾아갔다. 그는 자기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나물었다. 여보게, 소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면 구두는 얼마든지 많이 살 수 있는데 왜 하찮은 구두에 그리도 정신을 빼앗기면서 사는가? 소탐대실에서는 안 되네. 그러면서 친구는 그에게 자기 집 뒤뜰에 가보라고 했다. 그곳에는 소장수가 잃어버린 소가 말뚝에 안전하게 매어 있었다. 99개의 성을 가진 사람이 한 개의 성을 가진 사람의 것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가 있다. 나눔으로 인해 더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어버이날. 어느 초등학교 어린이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의 부모님에게 드릴 카드를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앞면에는 만화처럼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썼다. 오늘은 어버이날,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지. 카드의 뒷면에는 이런 사연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이제부터 학교에서 떠들지도 않고 공부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그 속에 쿠폰이 6장이나 들어있었다는 사실이다. 첫째, 방을 청소하는 쿠폰이다. 뒤에는 이런 단서가 적혀져 있었다. 이 카드는 일회용입니다. 청소를 하다가 더 어지럽힌다든지 또 무엇이 없어져도 보상은 안 해줍니다. 둘째, 뽀뽀해드리기 쿠폰이다. 이 카드는 천회용입니다. 뽀뽀하다가 침이 들어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셋째, 안마해 드리기 쿠폰이다. 이 카드는 10회용이고 돈은 받지 않습니다. 넷째, 설거지 쿠폰이다. 이 카드는 1회용입니다. 설거지하다가 그릇이 깨져도 보상은 안 합니다. 다섯째, 책상 정리 쿠폰이다. 이 카드는 5회용이고 역시 보상은 없습니다. 여섯째, 손빨래 쿠폰이다. 이 카드는 1회용입니다. 역시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그것을 읽는 부모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환하게 피었다. 그들은 자기 아이에게서 최고로 좋은 어버이날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 얼마나 기특하고 참신한 발상인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생각해낼 수 없는 일이다. 구두와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매우 인간적이고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그가 백악관의 현관에서 자기의 더러워진 구두를 닦고 있었다. 링컨은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눈치였다. 오히려 그의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비서가 송구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다. 카카, 한나라의 대통령께서 구두를 닦는 하찮은 일을 하시다니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카카를 곁에서 모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그의 말이 오히려 의아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여보게, 자네는 구두를 닦는 일을 천한 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네. 자기가 신고 다니는 구두를 자기가 닦는다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나는 믿어.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구두 닦는 소년이나 모두가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같다고 본다네. 그러니 어찌 구두 닦는 소년이라고 천한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비서는 링컨 대통령의 겸손하면서도 조리 있는 말에 감탄하며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는 링컨의 옆에서 링컨이 자기의 구두를 다 닦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링컨 대통령은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국정을 수행했다. 그 결과 그는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며 세계인이 바라보고 존경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직업의 귀천, 남자와 여자, 인종의 문제 등 나와 같지 않는다고 해서, 나보다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지금의 나, 우리 사회가 반듯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우리도 늘 겸손하게 살아가자. 마부와 아내. 전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정치가 안영은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명신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에게 한 마부가 있었다. 하루는 마부의 아내가 대문 안에서 몰래 자기 남편의 모습을 엿보았다. 그랬더니 남편은 대갓집 마부가 된 것이 큰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었다. 못난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마부의 아내는
온종일 그 일을 생각하면서 깊이 근심을 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인 어른께서는 6자도 못 되는 작은 체구를 가지고도 한 나라의 큰 일꾼이 되셔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인 어른은 언제나 겸양하게 자기를 잘 가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8자가 넘는 큰 체구를 가지고도 일개 마부가 된 것을 큰 출세나 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거만하게 뽐내고 있으니 당신에게 무슨 큰 소망이 있겠소? 이런 당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평생을 살란 말이오? 그러니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마부는 크게 부끄러워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뼈아프게 뉘우쳤다. 그는 그 다음부터 모든 일에 겸손했다. 안영은 종전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달라진 자기의 마부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기며 그 연유를 물어보았다. 마부는 부끄러운 듯 아내와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아뢰었다. 이 말을 듣고 난 안영은 크게 감탄하고 훗날 그를 더 중한 자리에 기용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실수와 잘못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은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고치려고 들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충고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의 과오를 부단히 고쳐나가야 한다. 또 잘못과 실수를 했다고 하여 좌절하거나 자신의 꿈을 접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된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황희정승. 조선 초기의 황희정승은 유능한 정치가였을 뿐만 아니라 청백리의 전형으로서 조선 왕조를 튼틀어 가장 뛰어난 재상으로 꼽히고 있다. 하루는 그가 길을 가다가 밭을 가는 농부를 만났다. 그는 그 농부에게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를 대면서 앞으로 몇 리나 남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농부는 30리쯤 남았다고 대답을 했다. 황희정승은 다시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 내가 해가 지기 전에는 그곳에 당도할 수 있다고 보시오? 그러자 농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황희정승은 그 농부가 밭 가는 일에 지쳐서 대답하기 귀찮아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바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재촉했다. 그 순간 농부는 밭 갈기를 멈추고 황희정승을 불렀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다. 여보시오, 당신은 오늘 해가 지기 전에는 목적지에 당도할 것이오. 황희정승은 이상한 듯이 그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니, 조금 전에는 물어도 대답이 없더니 가는 나그네 불러놓고 이제야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러자 농부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어느 정도 빨리 걷는지 보지도 않고 해가 지기 전에 당신이 당도할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소? 황희정승은 신중하게 대답하려는 농부를 보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도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처신을 하고자 애썼다고 한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무엇이든지 판단하려고 든다. 그러다 보니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좀 더 신중을 기하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실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